정부 출범 이후에 네, 이제 정치 실종 사태에 대한 우려들이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졌는데 결국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12.3 불법 음, 계엄에 이어서 뭐 탄핵 네, 정국까지 그리고 제2차 내란이 오늘도 계속 진행 중인데 네, 현 시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굉장히 엄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그 윤석열 정부가 네. 제가 그래도 여러 정부를 이렇게 그럼요. 거쳐온 거잖아요. 네. 근데 국가 발전 전략이 없는 정부는 전 처음 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생각이 달라도 음, 그 정부의 나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이명박 대통령 같으면은 무슨 뭐 녹색 성장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부는 창조 경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국가 발전 전략이 없는 정부는 저는 처음 처음이었던 것 봤다. 같아요. 그 말은 결국은 음, 자기가 어떤 비전과 미션으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없다 없다. 보니까 네, 정치적 음, 반대파를 네,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음, 이 네이밍으로 음, 묶어두려고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제거하려고 음, 하는 음, 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 시도가 그래서 한 번도 딱 한 번 본 거 아니에요? 이재명 맞습니다. 대표를.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니까 제거의 음, 대상이니까. 오로지 검사적 마인드로 끌어왔던 것이 음, 이 그런 국가 발전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음, 정부를 끌어오려고 했던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려고만 음, 했던 그런 것이 이번 이런 음, 기결로 온 거 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음. 그냥 이걸 원위치 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노무현 정신에 대한 당위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노무현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탈권위부터 뭐 시작해서 이제 뭐 아까 말했던 뭐 시민의 조직된 힘까지, 네. 아, 예, 좀 보시기에 그 네. 노무현 정신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면 뭐가 이제 있을까요? 이 국면 네. 그런 태도와 윤석열 정부의 그런 태도와 음, 관련해서 보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대화나 타협이라고 하는 것에 음, 대해서 인지했었어야죠. 알았어야죠. 그렇죠. 훈련되어 있었어야죠.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게 아, 설득과 동의의 확장 과정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 같은 네.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더군다나 소수파잖아요. 음, 의회에서. 음, 그러면 거기 네.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음,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음, 정치를 음, 했었어야 되는데 음, 그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음,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려고 그렇죠. 노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가 이제 물론 거기에는 무엇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냐? 음, 나라의 미래와 시민들의 음, 삶을 위한 대화 타협 이거잖아요. 음, 그런 게 지금 없었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음, 모습을 보였던 그런 것들은 조금 되살려 보면 참 되살려 본다. 네, 좋겠죠. 근데 뭐 음, 지금 되살릴 기회도 이제 없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시국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되게 관심사인데 그 최근에 보면은 오늘 갤럽도 그렇고 뭐 지지율이 국힘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것과 갖고 뭐 저희 뭐 기자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박근혜 때랑은 또 다른 민심의 흐름이어서 네. 최근에 뭐 보수 결집이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건 분명해 보이고 음,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데 대한 세력에 대한 부재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 음.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민심의 흐름은? 말하자면 글쎄 그게 이제 보수가 다시 결집한다 이런 음, 말 속에는 네, 이게 그 윤석열을 믿어서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 대안적으로 있어야 되는 민주당이나 다른 음, 정당에게든 역시 음, 보수 쪽에서는 맡겨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음, 일찍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일찍, 오히려 이제 그렇죠. 윤석열 정부는 이제 음, 이 파면된다고 하는
그런 예단 하에 네. 그런 태도가 미리 나타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좀 들던데요. 저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현재에 대한 판단이기보다 그렇죠. 미래까지를 감안해가지고 감안해서 여기가 뭉쳐서 뭉쳐서 권력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하는 거지 이게 윤석열에 대한 그는 전혀 지지일까? 이거는 저는 좀 그리고, 퀘스천이 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87년 체제 이후에 무너졌던 그 정치에 대한 복원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첫걸음으로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노무현 시민센터가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도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네. 무슨 다른 정도가 있죠. 무슨 뭐 특별한 정책이 네. 있다기보다 네. 이미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여준 힘 있잖아요. 시민들이 12.3부터 해서 네. 이미 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적인 인식과 음. 그 힘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인 음. 거잖아요. 출발은 거기서부터 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민사회 인식이나 시민들의 인식이 어디에 있나가 너무나 그렇죠. 명료한데 그 토대 위에 음. 정치 과정이 설계돼야 되는 거가 너무 명료하지 않을까요? 시작은 거기서부터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또 이 시국 엄중한 시국에 연임을 하셔서 각오도 남다르실 거라고 보는데 아, 책임감도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네. 좀 어떠십니까? 이제 이 노무현 시민센터가 사실 노무현 재단의 한 15년 네, 성과이기도 그쵸. 하거든요. 네. 봉화의 기념관 하고 해서 2년 전에 여기 개관했을 때 그 들이 한명수, 문재인, 이해찬, 유시민, 지금 현재 정세균 이사장까지 그 다들 요게 만들어지기까지 네. 정말 많은 기여들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이런 공간이 생겼는데 이 공간이 만들어질 때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 시민센터는 노무현의 이름을 빌린 시민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정확한 표현. 네. 뭐 저는 그거만큼 적절한 표현이 음. 없다고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에 부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했던 말이 지금도 강장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이 공간이 바로 그런 시민 활동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이런 공간이 그런 기능과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노무현 봉화의 기념관과 노무현 시민센터를 시민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으로 잘 기능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제가 할 일이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올해 그 역점적으로 역점 사업이나 아니면 또 연임이 되셨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방향이나 정책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지난 2년간 찾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서 이제 여기 시민센터만 하더라도 월 10,000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거든요. 작년에 한 15만 연인원으로 한 15만 명 이상이 다녀가셨으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죠. 다녀가셨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여기가 그런 시민 활동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 간다고 생각을 하면 노무현 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올해 이제 특히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 있었지만 지금은 없었던 미래 싱크탱크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지난 2년 전까지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면 물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기념재단이니까 대통령 기념 사업은 저희가 당연히 기본으로 다 잘 해야 되고요. 회원들이 내어주시는 돈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나라의 미래에 재단이 좀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약간 싱크탱크적인 기능들을 지금부터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를 위한 기초를 좀 다지는 거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쪽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단이 계속 장학금을 주어왔지만
미션 중에 하나가 작은 노무현을 만든다는 게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방자치학교나 리더십 학교나 장학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리더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것들을 좀 계속 중요하게 좀 해볼 생각이어서 저희가 해왔던 리더십 학교를 좀 리뉴얼을 네네. 하거나 지방자치 학교는 없었는데 네. 이제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지원하는 일. 네. 또 이 공간이 생기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가 되게 커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 단체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계속 그 연결망을 계속 좀 저희가 유지하고 그런 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좀 열심히 돕고 그렇고.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또 좀 더 많이 확장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늘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 또 대통령께서 처음 인터뷰한 게 인터넷 그쵸. 신문이었잖아요. 네, 오마이뉴스.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있죠. 그런 그래서 그거를 또 알릴리오 북스가 맞습니다. 크게 자리 잡았기 음. 때문에 이제 올해는 그거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프로그램을 더 런칭을 하고 이제 막 올라가는데 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변상욱 기자가 진행하는 미디어 알릴리오가 네네네.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MBC 백분 토론 진행하시던 정준희 씨를 모셔다가 백분 토론 그만두셨다 그러길래 모셔다가 네, 정준희의 잘하셨어요. 토요 토론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사실 토론 프로그램이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저희가 재단이니까 그렇죠. 조회수가 좀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저희가 그거를 좀 충실하게 해서 음. 유튜브에서도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런 콘텐츠가 가능하다 이런 걸 좀 도전해 보고 싶어서 정준희 교수도 그 흔쾌하게 그 동의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이 막 맞습니다. 그 전개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얼마든지 진지한 토론도 가능하고 또 그런 정보들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런 일들 올해부터는 좀 시작합니다. 엄청 바쁘시고. 네.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네. 가지실 걸로 네. 보이는데 이게 전반적인 예산이 시민들의 후원이 대다수죠? 지금 이제 김해에 있는 기념관은 저희가 이제 김해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네. 위탁 운영을 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그런데 그 외에는 전부 그걸 빼고 나면 100%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저희가 정부 지원을 한번 받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 공간을 운영하는 거는 다 회원들의 회비입니다. 전액. 규모가 어느 정도? 연간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네. 와, 굉장히 크네요. 엄청 크죠. 엄청 네. 크네요. 사실 그런 민간 쪽의 없죠. 단체는 없죠. 없죠. 거의 구호 단체를 빼고 그렇죠. 예. 그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연간 규모가 그런 정도 사이즈가 유지될 때 네. 올해부터 제일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또 재정 안정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잘 아시는 분들이 회비를 많이 그쵸. 내시고 계신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의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재정 안정을 재정 목장. 기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회비를 계속 그냥 연간 들어오는 이렇게 프로그램 하고 했는데 올해는 기금을 설치를 해서 이제 재정 안정을 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장학기금을 장학기.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장학기금을 설치하면 이제 내년이나 이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크탱크 기능들을 생각해서 연구기금을 이어서 설치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재정이 준비될 수 있도록 좀 해볼 생각이고 올해부터 해서 그 토대를 말씀드렸던 몇 가지가 이제부터 스타트 가면 앞으로 몇 년간 재단이 해야 될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연임을 몇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지는 않아도 돼요. 이제 워낙 지금 네. 저희 여기 일하시는 상근자들도 네, 꽤 네. 오래 근무했고 네. 그동안은 이제 그 대통령 기념 사업과 이 네. 건물을 짓는 일에 특화된 네. 일들을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업무들에 이제 지난 2년간 저랑 이제 막 부대끼면서 네. 조금씩 그런 일들에 익숙해 잘 훈련되실 분들이어가지고. 아, 이럴 때일수록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그리울 것 같은데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의 또 기억나는 내가 기억하는 노무현 혹은 저는 사실 직접적으로 같이 아, 일을 한 적이 없기 아, 때문에 아, 저랑 대통령과 일하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다만 제가 이제 대통령 출마하셨을 때 음, 그 기독교 방송의 시사 방송 진행자였거든요. 제가 음, 그 지금은 없어진 시사자키 네네네. 제가 진행자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 초청 저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전 그때 한번 그때 네. 어땠습니까? 네. 그때가 사실은 네. 노무현 대통령으로 보면 그때 이제 후보가 집권당의 후보인데 그렇죠. 아무도 집권당의 의원들이 옆에 안 서줄 때예요. 그렇죠. 네. 그때 막 방송- 수단협 막 네, 그러고 방송국에 오셨는데 수행원이 한 명밖에 없고. 한 명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아니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왔는데 국회의원 한 명도 안 오고 어. 돌아가신 이기명 후원회장 한 분만 오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가 하나도 기죽지 않고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이제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고한 그렇죠. 그런 신념, 신뢰 뭐 이런 게 있는 걸 보고 본인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깨어있는 힘에 조직된 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힘을 믿으셨기 때문 진짜로 믿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은 그렇게 간다 이런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인터뷰 하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가까이서 뵌 건데,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닌가 보구나 이런 생각 그때 처음. 처음 했구나. 네, 그 전에는 뭐 그냥 되게 인상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정치인이었던 거는 맞잖아요. 뭐 그렇죠. 청문회 때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제가 각해서 온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다. 네. 이 자기 생각이 아주 확고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구나. 거리낌. 네. 그런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았죠. 많은 시민들이 이제 노무현을 생각할 때 따라다니는 프레임 중에